폭우 때문에 명락 회동이 일단 불발됐고 다음 주 화요일쯤 다음 주쯤에 다시 만난다고 하죠. 지난 화요일 회동이 무산됐는데 진짜 비 때문에 깨진 거는 맞죠? 그래서요. 이게 명락 회동이 그 지난번에 뭐 누가 먼저 뭐 다음에 만납시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폭우는 핑계죠. 하필이면 이때 비가 왔느냐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을 거고 야외에서 만나는 건 또 아닐 텐데. 야 지금 마침 비가 왔구나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선 이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절대로 이게 공천권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당 대표는 물론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당장 8월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두 번, 한 번은 세 번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이 본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아니면 3일은 법원에 가 있는 당 대표를 보면서 어느 날이고 신문에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증거가 나오고 하는 것이 도배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당의 순회 중에 순회가 법정에 있으니까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에서 당연히 이제 내려오십시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상당한 권한을 주어 놨는데 문제는 거기에 불체포 특권을 첫 번째 혁신안으로 내놨잖아요. 그거 안 하면 뭐 당 망한다. 이렇게 당 망한다.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처음에는 의총에서 의안으로 올리지도 않다가 그 20일 만에 근거리 의안으로 올라갔는데 아주 사실은 매몰차게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논의하자 뭐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발표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우선 돈봉투 사건에 돈봉투 받은 국회의원 20명이 지금 특징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자기 위에 10% 칼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한다? 그거요 선뜻 내키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혁신위는 앞으로 정말 힘없는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민주당을 먼저 떠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기는 호남이 자기의 정치적 배경이고 거기다가 또 이게 민주당의 원뿌리 와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가깝잖아요. 이러니까 자기가 먼저 떠나기 싫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한 말이 지금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상민 의원과 유쾌한 결별 자주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방송 토론을 좀 하고 있는데 유쾌한 결별이라는 게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웃으면서 헤어지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 지도부에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엄중 경고를 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당신 나가라는 소리죠. 너 혼자 나가라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뭐 20명이 나가느냐 30명이 나가느냐 뭐 20명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신당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낙연 대표가 신당설에 가담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기로는요. 앞으로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법 리스크가 점점 강도를 더할 것이고 결국 명락 대진에서 불리해질 쪽은 이재명 대표란 말이에요. 명락 만남 전에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미스터 쓴소리 김혜영 전 의원 만났는데 또 왜 만났을까요? 무슨 소리 들어보려고? 글쎄요. 뭐 같은 편이니까 그렇겠죠. 어차피 이재명 대표를 지금 비판하는 쪽이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전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듣고 싶겠죠. 내가 너무 협소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든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가면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많습니다. 우선 걸려가 있는 범죄가 1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아주 중형이 그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들이에요. 이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사법 리스크가 큰데 무엇보다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요. 이 사건 이제 1심 선고가 나면 난리가 날 겁니다. 1심 선고가 나면 2심, 3심만 이제 남게 되는데 그럼 거의 한 뭐 서너 달 안에 2심 또 서너 달 안에 대부분 예. 최종 판결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심 결과가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자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그대로 된다면 무슨 434억이나 되는 대선 그 비용 그 보증받은 것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무슨 대장동 이 재판도 엄청난 사건이고 네. 또 앞으로 기소가 될 또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아마 8일 날 중수경에는 오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백현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정자동 사건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다른 정치인 같았으면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정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예. 이런 사건이 한 12개가 있으니까 네. 황당한 거죠. 예. 이러니까 이낙연 대표로서는 처음부터 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그걸 걸고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나는 먼저 뭐 당을 쪼개자 떠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